네, ID4 뒷자리에 앉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뒤에는 없어요.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 차는 처음 타보는 거고, 운전도 처음이고 뒷자리도 처음인데, 이걸로 앞으로 이제 폭스바겐에서 내놓을 MEB 플랫폼 전기차들의 승차감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살짝 그 전기차 특유 좀 탄탄한 느낌은 있습니다. 고속화도로에 올라서 시속 한 80km로 달리고 있는데, 정숙성적인 부분에서는 전기차 치고 준수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리 이음매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진동 걸러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D, B를 바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드라이브로 할지 아니면 브레이크로 할지, 얘는 B가 독특하게 배터리가 아니라 브레이크더라고요. 브레이크 모드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모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 회생제동에 걸린다 손 치더라도 이게 차가 울컥하면서 골프카트처럼 감속을 확 해가지고 탑승자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몸이 막 이렇게 쏠린다거나 피칭 생긴다거나 이 정도는 또 아니어가지고, 저 앞차가 왜 갑자기 이렇게 멈춘 거예요? 지금 그래도 막히는 구간, 그리고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 이렇게 타봤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불쾌한 진동 같은 거를 그래도 잘 걸러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경쟁차 아이오닉5랑 비교를 하자면 아이오닉5보다는 살짝 떨어지긴 해요. 2열이 거주성도 그렇고 이런 충격 흡수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그럼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탈 수 있는, 예, 지금도 이런 우당탕탕 하는 데를 지나도 제 애를 태우고 가더라도 애가 토하거나 그럴 차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정숙성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잘 차단합니다. 저런 고주파 소리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고무 매트는 2열에 앉아보니까 더욱더 마음에 드네. 예. 이 부분이 약간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송풍구가, 얘가 지금 ID4가 3존 에어컨이거든요. 근데 이 송풍구가 좀 낮게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바람이 나의 몸에 더 좀 세게 왔으면, 더 가깝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ID4 시동 버튼이 좀 특이한데, 마지막에 야 이거 어디다 두냐 하다가 꼭 만든 것 같이 요것만 좀 어색해. 재밌는 사운드도 있어요. 문 열면, 나가면 전에 폭스바겐 차에서 못 느꼈었던 그런 사운드고, 그리고 이 암레스트도 재밌습니다. 지금 이게 팔걸이도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른 채로 하면은 각도가 2단계에서 걸려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2단계 걸린다는 거. 네, 이제 ID4 지금 주행하고 있고, 바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미산입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뒤에 앉았을 적에는 저런 속도 방지턱을 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김종훈 기자님 뒤에 앉아가지고 느끼는 바로는, 뭔가 좀 꾹 잡을 때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하면서 스르륵 없애는 게 아니라, 뭔가 띠용띠용 좀 투박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못 보여드린 게 좀 아쉬운데, 대신 전달해 드리고, 지금 저는 근데 운전하자마자 느낀 거는, 아주 ID4는 전체적인 엔진 출력, 모터 출력 특성도 그렇고 주행 질감도 그렇고 되게 유순한 전기차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탑승자 프렌들리, 탑승자 친화적인 그런 전기차 모습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토크도 수치적으로도 세지도 않거니와 운전자, 탑승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 자체도 되게 좀 마일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그냥 푸근한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리고 204마력 출력은 바로 그제 탔었던 A3 세단이랑 같은데, 물론 얘는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그 전기모터 배터리의 동력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서 부족하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심지어 여기 지금 유명산 이제 산길이거든요, 오르막길. 그렇게 뭐 부족하다, 아이고 안 나간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ID4가 가장 저 인상적인 건 브레이크인데, 보통 전기차를 타면은 회생제동이 좀 세게 걸리는 경우는 심심찮게 있는데, 이 ID4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은 오히려 얘는 좀 자연스럽네, 약하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는 이 드라이브로 뒀을 적에, 그러니까 브레이크 모드가 아니라 드라이브 모드로 쓸 적에는 항속하는 게 오히려 속도를 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만큼 되게 속도를 안 떨어뜨려요. 그리고 또 내리막길에서는 속도 붙는 게
꼭 내가 엑셀 밟고 있는 것처럼 속도가 붙습니다. 이것도 참 이색적이네요. 아까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봤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랑 브레이크 모드가 있잖아요. 배터리 모드가 아니라 브레이크 모드. 보통 그래서 제조사들이 배터리 모드라고 표기를 하는데 왜 폭스바겐은 브레이크 모드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악셀 오프를 하더라도 코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모드에서는 이제 회생제동을 거는데, 얘는 0.25G까지는 회생제동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그 이후부터는 유압식 브레이크가 개입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스바겐에서는 드라이브랑 브레이크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고 하고, 얘가 원페달 드라이브는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도 브레이크 모드로 두고 달리고 있는데 속도 감속을 하는 게 아주 그냥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돼서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제동이 팍 올라가는 그 구간이 생겨납니다. 구분점이 확실히 있네. 그리고 얘가 지금 53%에서 223km 갈 수 있다고 보여지죠. 어림잡더라도 얘는 450km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배터리 완충하게 되면 적어도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불안은 없겠습니다. 지금 이런 둔탁한 불규칙한 놈은 달리는데 적어도 운전자 앞자리에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2열에서 탑승자도 느낄 때 충분히 장거리 갈 수 있는 SUV 모습이었습니다. 예. 좌우로 기우뚱기우뚱 할 때 차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탑승자는 좀 스트레스를 덜 받죠. 어떤 이런 피로도 느껴지는 거라든지. 지금은 한번 속도 방지턱을 속도를 안 줄이고 넘어가 볼게요. 안 줄일 수가 없네. 앞에 차가 있어서. 세요? 예, 세다고. 마무리할 때 예. 마무리할 때 뒤에 고급스러운 서스펜션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부드럽게 유지하다가 넘어가고 나서는 이제 압축됐던 게 이제 신장하면서 그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편안하게 신장하지 못하고 바로 팍 신장하면서 그 느낌을 정확히 전달을 해줘. 그래서 약간 튄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 같아. 인테리어 살필 적에 못했었던 부분인데 이 햅틱 반응이 이전 골프, 그러니까 8세대 GTI 탔을 때보다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 모드는 그래서 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를 할지 아니면 스피드 리미터를 할지 고를 수가 있고, 이걸 눌러도 되고 이렇게 스와이프 해도 됩니다. 앞차가 지금 사라지면 지금 앞차가 사라졌잖아요. ACC를 켜고 달린 건데 그럼에도 재가속하는 게 아주 공격적으로 그냥 빡 튀어나가는, 그렇지 않네요. 이 부분도 가다듬어졌구만 전보다.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뷰 버튼은 뭐 아우디처럼 아주 지도가 띄워지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워낙 이거 디스플레이가 이게 13인치였나 12인치였나 엄청 크죠. 물론 이 베젤이 많기는 한데 옆에 그 공백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보여주는 정보가 제한적이긴 한데 이 이상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이 뷰 버튼을 스와이프 하면은 이건 지금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활성화가 된 거고,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작게 띄우면서 크게 변화가 크진 않습니다만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이 보조 시스템 가서 이제 다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죠. 잠깐 이걸 누르면은 가지고 있는 이런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뭐 레인 어시스트라든지 사이드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뭐 이런 것들 다 표시가 됩니다. 이머전시 어시스트, 맞아, 이거 이 이머전시 어시스트가 처음 이제 폭스바겐 차 치고는 적용됐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운전자가 뭔가 유사시에 뭐 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졸도한다거나 그러면은 차가 그거를 파악해 갖고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판단을 하면은 지가 제동을 몇 번 꾹꾹 밟아 가지고 운전자에게 뭐 이런 경고를 준다거나 그 기능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폭스바겐 차에서는 기존에 뭐 투아렉이라든지 티구안, 뭐 티락, 또 파사트나 아테온에도 안 들어갔었던 기능이라고 하네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로 뒀는데 컴포트랑 스포트 간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가속의 느낌보다는 이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에서 좀 차이가 좀 제법 나고요. 가속 느낌은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약간 좀 즉각적으로 올라온다 차이는 있지만 그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이진 않아요. 여기 이제 독립 공조, 이거는 내가 시간 설정하면 윈도우 열선 자동 작동도 되네. 이거는 내가 시간 임의로 설정을 해두면
그 시간에 뭐 열선이 활성화된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이 활성화된다거나 그겁니다. 폭스바겐의 ID4 주행을 해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차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일단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편의장비도 빠진 게 없이 다 들어갔고, 또 성능적인 것도 아쉬울 게 없고, 승차감도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가족 태우는 SUV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ID4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문 열리는 폭은 제법 그래도 넓게 열립니다. 이게 소리가 울리는구나. 근데 이게 지금 도어가 여기 보면은 발 올리기가 스커트 입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올라타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 아주 평평하죠. 성인 3명이 앉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앉아보면 등받이가 아주 그냥 고치 서진 않았고 적당히 서 있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요. 가죽이랑 요 스웨이드 소재를 섞어 놨잖아요. 이것 때문에 등을 지지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도 살짝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요 볼스터 기능도 조금 있습니다. 컵홀도 있고. 근데 이거 플라스틱, 이거 되게 별론 게 안전벨트 이런 거,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도 물론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더 도드라지긴 해요. 특히나 좀 실질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소픽스는 똑같네요. 2개만 있습니다. 가운데는 없네. ID4가 시트가 참 좋네요. 이 허벅지 받침 확장도 많이 되고 폭도 많고 착자감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도 카시트 달 수 있구만. 앞에도. 그러니까 얘는 카시트를 3개를 달 수가 있군요. 뒷자리 2개, 앞자리 1개.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가 저 밑에 있죠. 예. 닫아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는 1열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2열엔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여 가지고 좀 지문이 많이 묻을 것 같은 건 있고, 창문은 다 내려갑니다. 원터치로. 이 도어 열리는 느낌이 좀 독특해. 이 소리 들리죠? 예. 흡차함은 참 잘 돼 있어서 여기 직물까지도 다 섞었고 고무 패킹까지도 다 잘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포켓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발 넣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인테리어 처음 보는 게 상당히 많죠. 무엇보다 이 컵홀더 완전히 분리해서 공간을 넓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트레이는 이 바닥으로 이걸 빼가지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전에 골프에서 봤었던 그 키죠. 스마트폰 미러링은 케이블로만 돼요. 지금 무선으로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케이블 연결해야 되는데, 케이블도 여기가 다 C타입입니다. C타입 2개 여기 있고, 뒤에 2열 승객을 위해서 이쪽에도 갖추고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공간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윈도우를 여는 버튼이, 이걸 누르면은 리어에 불이 꺼졌으면은 앞문이 열리고, 눌러서 노란 불이 들어오면 뒤쪽 창문이 여닫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재밌네. 그리고 계기판도 이렇게 처음 보는 계기판이죠. 그래서 속도, 주행 가는 거리, 배터리 볼티지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능도 있어요. 이거 골프에서도 됐던 건데, 이렇게 누르면 온도를 낮추고 올리고 하는 건데, 이걸 동시에 누르면 열선 시트가 됩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고, 예, 숨겨진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있는데, 여기 모드가 있죠. 그럼 에코 스포츠 커스텀이 있는데 스티어링 휠 무게감도 조절이 되고, 그리고 또 엑셀 반응성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어 셀렉터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배터리가 아니라 브레이크예요. 뉴트럴, 리버스, 그리고 파킹은 이쪽으로 갔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폭스바겐의 첫 전기차 ID4 시승하러 왔고요. 얼마 전에 이 ID4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보여드렸었죠. 첫 전기차기도 하고, 얼굴이 일반 내연기관차랑은 많이 구분이 되는, 일단은 뭐 예컨대 그릴이 다 막혀버렸고, 그리고 또 이런 내연기관차의 엠블렘이랑 다르고, 그리고 이거 라이트닝 그릴 들어갔고요. IQ 라이트도 앞뒤로 모두 들어갔는데, 앞에는 그 주르륵 켜지는 게 아니라 일반 깜빡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ID4 뒤에도 IQ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이 주르륵 켜지는 턴 시그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거 테일램프 보면 되게 입체적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저 보조제동등이랑 한번 보시죠. 네, 어떻게 들어오나요? 자,
이거 트렁크 바닥이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죠. 2단이에요. 충전 어댑터도 수주할 수가 있고, 아, 이게 있구만. 트렁크 네트가 있군요. 이게 들어있는데 이거 볼보에서 봤던 거랑 상당히 흡사하네요. 쓸모가 많습니다. 요 홈은 루프 천장에 보면은 저 보이시는 고리에다가 저 끄트머리를 여기다가 체결하면은, 그리고 2열 시트 접었을 경우에 트렁크에 있는 짐이 캐빈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쓰는 도구인데, 폭스바겐 차에서 이거 있는 차는 처음 보는데, 전에 티구안이나 투아렉에서도 못 봤었던 것 같아요. 티락은 물론이거니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앞에 수납 공간은 별도로 없다는 거. ID4가 시장에서 정확히 부딪힐 차는 현대 아이닉5가 있고, 그리고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아우디의 Q4 e-tron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게,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415km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온도는 21도, 뭐 아주 최적의 온도라고 할 수 있겠고, 주행 가는 거리가, 이거는 뭐 편차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인증받은 415km보다도 훨씬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그런 불안함은 거의 없는 전기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죠. 게다가 가격이 무려 보조금을 100%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보조금 받기 전에는 한 5천만 원 중반이죠. 근데 보조금 받게 된다고 하면 4천만 원 후반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